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확실하게 분석해 볼 거고요. 종목에 대한 분석도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또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까지 미니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이와 함께 매수 문의까지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2부에서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도 출석 체크 저희 또 빠르게 만나봐야 되는데요. 벙벙님 오셨고요. 불꽃쫄보님, 반올림 100%님 함께합니다.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한혜경님 2부 또 출석 체크 같이 해주셨네요. 새곰쥐말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마그마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고두마카님 계속해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WTN님께서도 동방박사님 안녕이라고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네요. 헝그리 복선님까지 저희 출석 체크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정말 우리 채팅창의 분위기가 꽤나 학구적인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토론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단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면서 이 투자 전략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한 의견도 활발하게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도 굉장히 멋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병훈 전문가님께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오늘장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매주 목요일날 출연하는데요. 네. 계속 목요일마다 이렇게 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갚아도 네. 될 정도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2차전지 세고 맞아요. 외국인이 그렇네요. 안 사고 또 그러거든. 지난주에 2차전지 오늘도 뭐 다 보이는 거 2차전지밖에 없거든요. 그랬네요. 오늘은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2차전지의 날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시장을 보면서 주식을 단타, 즉 단기 매매하기도 아주 좋은 시장이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잘 안 가거든. 대다수가 종목이 많으면 종목 차별화 장생이 돼. 요거 저거 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는 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높은 것 중에서 2차 전지나 이렇게 갈 때 치면 그냥 며칠 가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시장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빠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당분간 좀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은 최근 들어서 반도체도 좀 올라오는데 반도체가 조금 더 소강으로 들어가는 건 좀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계속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좀 단번에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 주체별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매매를 보면 외국인들이 1,495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맞아요. 일단 월초보다 좀 주초 좀 팔다가 다시 어제 조금 소폭 사고 있지만 많이 줄었고요. 근데 지금 2달 정도 2월 9일부터니까 12월 9일 7조 7,731억 코스피가 외국인 샀고 누적으로 코스닥도 한 8,800억 샀습니다. 근데 이 8,800억 산 것 중에 오늘 코스닥에 외국인들 산 2,000억 정도는 2차 전지입니다. 소재거든요. 그러면 거의 산 거에, 이제 거의 3분의 1은 오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지르고 있다, 외국인들은. 지르는 분야가 어딘지를 꼭 체크를 해보고, 외국인들은 지르면, 당장은 가다가 뭐 못 갈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선방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또 역시나 코스피부터 들여다보자면 얼마 사지 않은 가운데서도 계속 또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고 네. 있고 오늘 포스코케미칼도 많이 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전체적으로 뭐 1,500억 정도 외국인 산 것 중에 코스피 삼성전자가 한 977억이니까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는 계속 사고 있고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안 사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하루에 690억이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2등, 그 다음에 뭐 5등 삼성 SDI, LG화학 이런 쪽은 SK는 2차 전지가 대다수가 관련된 친환경 쪽이거든요. 이쪽은 그냥 다 많이 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최근에 그냥 많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 코스닥에도 보면 2차 전지적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는 거랑 기관이 사는 거 조금 다른데요. 기관들은 낙폭 가대주 중에 보면 이제 카카오, LG전자 뭐 이런 거 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아모레지나 호텔신라, 아모레프시픽 저 이제 한 짧게 보고 이렇게 좀 사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좀 길게 어떤 구조적으로 변화가 주고 있는 성장을 주고 있는 그쪽으로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 왜 그러냐, 외국인들 한 1년 정도 보고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한 6개월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그렇고 테마성이 강하죠. 그래서 기관이 사는 것은 주로 테마성에 있는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익률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 사는 거 주로 안 사거든요. 그런데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사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개인들은 주로 작년에 좋았던 게 잠깐 내려오면 가치주의 장세가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사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개인들이 사는 주식은 외국인이 막 쓸어 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삼성 SDI나 LG 에너솔 이런 것은 계속 외국인들이, 카카오도 그렇고요, 기관이 사준 거 이거 다 개인이 팔아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가장 사랑했던 종목인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개인이 계속 넘겨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사야 될 때 넘겨준다.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이제 평가손에 이렇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올라오면 본전이라도 조금 먹으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게 추세적으로 많이 간다는 걸 좀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외국인 사는 거 사면 되겠구나라고 네. 단순하긴 한데 그게 또 막상 투자에서 이제 계속 창을 보고 있다 보면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외국인은 거의 에코프로 BM 몰렸어요. 네, 에코프로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가장 빠르게 이제 98년도인가 때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한 20 몇 년밖에 안 되지, 25년 네. 그죠? 그런데 올해 에코프로 그룹이 1조 정도 이익을 내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25년 동안. 네. 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얘들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 코스닥 LNF랑 그러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잘할 줄은 저도 이제 이 정도는 몰랐는데,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은 나와가지고 주가가 제가 이제 보기에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뀔 때 보면 뭐 조선주도 그렇고요, 화장품주도 그렇고, 화장품 시대가 다 끝났는데 지금도 화장품 시대 1~20%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조선 시대에 왔을 때 배 만든 거 조선주가 147배, 50배 막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중국의 어떤 큰 수혜 받아서 200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우리나라 주식은 기본적으로 선도 주자들은 100배를, 저가 대비 100배를 찍을 거로 보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최소한 5종목은 100배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 8월 정도 여름에 저가 대비 100배까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분야든지 1등,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동박부터 이런 주식들은 각 분야의 1등, 세일업체들은 최소한 뭐 50배,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같으면 최소한 50배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등락을 신경 쓰지 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50배면 76,000원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 시작에 76,000원 50배면 한 400만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게 100배 정도 가려면 아직까지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28배 정도 와서 조정을 계속 받다가 지금 이제 50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100%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유를 해야 되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LNF도 아직까지 여기서 40만 대는 충분히 가야만 100배가 나오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 사면 100%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세계 최고의 주식이 되는 것을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다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도 보면 우리 사주 나온다 그래서 다 팔아먹고요, 개인들도.
작년에는 이제 보호해서 풀린다고 해서 팔아먹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 계속 잡아가거든요. 기관들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과거에 10만 원짜리가 30만 원 비싸다고 100만 원이니까 비싸가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도 액분 전후로 계산하면 300만 원대거든요. 480만 원 갖다가 그럼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이 종목은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장기 종목을 구분할 줄 꼭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실적을 보고 그냥 지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특히 아직까지도 뭐 밸류에이션 대다수 분석가들은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했다. 미리 이제 2차 전지에 내년 2년 뒤에 뭐 수주할 것도 다 반영됐다 하지만 규모의 성장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쪽밖에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뭐 가격을 보지 말고 기업을 본다면 그냥 보유를 해야 되고요. 요즘 이제 2차 전지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소재를 하는 쪽은 수산화 리튬이나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래도 그냥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이익을 보고 나오지 않고 보유를 하는 게 좋고요. 최소한 내 포트에서는 한 30%는 2차 전지는 보유해서 물리더라 보유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급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을 통해서 지금 어떤 섹터에 좀 힘들이 모이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앞서서 목요일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잘 가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2차 전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목요일에 배터리의 아버지 최병훈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니까 배터리 데이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와 연관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확실히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오늘은 확실히 좀 2차 전지의 날이기는 했는데요. 코스피의 전체적인 특징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코스피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순고리 잠깐 하고 있는데 행보를 하고 있거든 한 뭐 2주, 2주 동안. 네. 근데 외국인은 계속 이제 추세적 매수를 하고 있고. 근데 코스피가 지난번 2,501포인트가 전고점인데 요것을 뚫어야만 강하게 시장이 가거든요. 그래서 2,500 근처 또 계속 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또 조금 빠졌는데요. 2,487에서 2,481. 그런데 여기서 이제 2,501포인트 또 한 20포인트가 남았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갭 상승으로 뚫은다면 강하게 2,600까지 갈 거고, 갭 상승을 잘못 뛰고 살짝 뭐 잠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뭐 2,500은 기본적으로 오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가 미국장이 조금 어제처럼 조정을 받으면 우리 투자자들이 작년에 많이 이제 계속 하락장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이제 다시 또 내려갈까 봐 빨리 현금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잠깐 오늘 또 내려가다 금방 올라오거든요. 특히 2차 전지 같으면 내려가다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산보다는 좀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올해 작년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강세인 것은 시그널이 언제부터 나왔나 하면 9월 하순, 9월 말 이후에서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11월 중순까지 그때 주도한 게 반도체랑 2차 전지거든요. 그때는 셀 업체들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게 반등을 쫙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올해 장을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그때 미리 보여줬는데 올해 그러면 1월 초에 확 빠졌을 때 그러면 미리 보여줬으니까 이쪽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1월 초부터 시작해서 그냥 2차 전지 쪽에 아무 종목이나 질러놔도 지금 오히려 손해난 거 손절을 다 하고 질러놓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계좌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상반기 쪽은 양극재 쪽이나 이쪽이 세력이 좀 괜찮을 걸 보여요. 그러면 이쪽은 계속 보면서 뭐 매매를 하더라도 추세적인 매매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주 뭐 목요일마다 이렇게 2차 전지 강한 게 보면 이제 기대가 그만큼 커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실적 발표를 해보는 뭐 서프라이즈 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경기 침체하고 오고 이렇게 아주 어렵다고 그러는데 매출액이 50% 100%씩 늘어난 과연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2차 전지밖에 없거든요. 지금 반도체는 뭐 90%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가 올라왔다고 가격을 보게 되면 내가 빨리 이익 실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나중에 뭐 200배, 100배, 300배 갔을 때 지금보다도 막 5배, 10배 갔을 때도 주식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를 좀 하셔서 매주 이 시간마다 2차 전지 강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 지금 강한 편입니다. 그렇게. 맞아요.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투자자라면 계속 그 타이밍을 지금 노리고 계신 섹터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좀 방향성 잘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종목에 대한 선택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코스피 시장의 강세 업종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종목에 대한 힌트도 함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에서 강세 업종, 2차 전지.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이 지난주가 똑같아요. 아무리 똑같이 넣게 그랬어요. 아무리 퍼시픽 대신 아무래지를 넣거든요. 아니 뭐 우리 화면 뭐 만들 그렇죠. 필요도 없고 만들 너무 필요도 없이 편한데요. 똑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화장품 네. 시가총액 100등 안에 보면 강한 종목이 위에 보면 뭐 포스코 케미칼, 아무래지, 아무래퍼시픽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 종목별로 이렇게 괜찮은 실적 괜찮은 게 들어가 있고 그럼 포스코 케미칼이 네. 우리 이제 생각을 이제 포스코 케미칼 코스닥에서 왔거든요. 코스닥에서 거래소 오고 나서 한 외국인들이 하루에 거의 1,000억을 이렇게 사는 것은 이 가격대 20만 원대에서 이렇게 1,000억치를 살까? 시가총액도 사실 시가총 밸류를 평가해 보면 절대적으로 고평가거든요. 근데도 수급으로 사게 되면 내가 사놓고 몰려도 괜찮다는 생각하든지 그렇거든요. 아니면 환매수를 할 건 그렇게 크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 아무래지는 뭐 실적이 잘 나오고 리오프는 수혜, 중국의 수혜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좀 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약했던 쪽도 바로 살펴볼까요? 네, 약했던 게 보시면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게임은 좀 좋았는데 오늘은 뭐 인소프트 갭게 게임이 실망스러운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 실적 시즌에 게임주가 작년에 다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2020년도 코로나 왔을 때부터 실적이 폭발하다가 그 이후에 22년도는 실적 거의 뭐 적자도 있고 많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즉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의 수혜주는 안 좋은 거죠. 그럼 20년도와 21년도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22년도와 23년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주 그렇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니까 그러면 코로나 수혜 받았던 거기 IT거든요. 또 뭐 TV만 TV, 뭐 게임기부터 해서 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부족해서 반도체 가격이 3배나 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살 사람은 가전제품 IT 다 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주가 지금 반등은 해줬지만 이거 추세적으로 지금 간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하는 것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주는 경기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우리나라 올해 경기 뭐 예측이 1.8% 뭐 이렇게 그것도 나올지 말지 지금 무역이 보면 적자가 계속 작년 5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주는 경기 동행주기 때문에 은행주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한 주도 없이 보유를 안 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경기가 내려간다면 반드시 같이 내려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은행, KB금융이다. 그러면 5만 6천, 뭐 6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3만 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반타작이 됩니다. 은행주는. 왜냐하면 경기가 죽으면.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은행주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시 중국이 리오픈 되면 다 잘 살아날 거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거 기대를 하지만 경기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과연 될지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되게 되면 내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기 회복이 안 나온다면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주식은 폭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에 오히려 2100도 깨지고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수출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화학이라든지 철강인데 철강도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화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무슨 이제 리오픈 중국이 리오프닝 하게 되면 우리가 수출을 빨리 화학이라든지 화학 제품, 석유 화학 제품이랑 그다음 철강 제품 이런 걸 갖다가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근데 중국이 자체에서 그 경쟁력을 화학과에서 경쟁을 갖고 과거에 화학도 중공업도 화학도 우리 일본에서 우리가 뺏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뺏겼는데 이제 자체 코로나에서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이 생각보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아질 거라 보고 있지만 과거처럼 영광이 돌아오지 않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해서 우리 전체 경제 구조가 생각보다 좀 느리게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은 좀
보유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주가가 좋은 상태이기 그렇습니다. 미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은행주에 대한 주의 의견은 꾸준히 또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매도 타이밍, 빠져나오는 타이밍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의 특징주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포스코 케미칼이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뚫고 고점 높여가고 있어서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 대한민국의 전기차 분야 최고의 전문가. 이렇게 제가 막 자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2016년부터 전기차 수혜주들은 장기 투자는 한 종목도 팔지 말고 보유하고 돈만 생기면 더 사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더 많이 사놓고 있으라. 네. 핵심 수혜주들은 물론 어떤 주식에 먼저 가고 핵심주 어떤 주 느리 가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기준적으로 핵심적인 수혜주들은 저가 대비 2015년 저가 대비 최소한 30배는 오른다고 16, 17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핵심 수혜주 기본 이제는 30배를 달성하고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기 때문에 양극재는 50배 갖다 조정 반등하기 때문에 이배는 100배가 양극재는 100배가 가야 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50배, 100배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미국에서 안착하는 기업들은 저가 대비 200배, 300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2030년대까지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10배가 성장하니까 작년에 5.5%에서 8% 정도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그럼 2030년까지 50%를 침투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많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10배가 커지기 때문에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주가는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을 외국인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샀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까지 심장이 배터리거든요. 이 배터리가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을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알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테슬라밖에 몰랐어요. 월가에 투자는 세계적인 사람들, 우리나라 배터리가 강하니까 우리나라 주식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외국계 투자자들은 전기차를 한다, 시장 온다면 테슬라를 샀는데 테슬라도 이제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그죠? 심해지기 때문에 그럼 그 핵심이 뭘까? 그러면 배터리구나. 미국 시장을 점령을 하고 돈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 게 전부 다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된 소재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재들이 거기에서 가장 또 IR법의 수혜가 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게 IR법이 이제 재료까지, 원재료까지 전부 다 수직 계열화 다 됐고,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니켈부터 이런 게 대다수 미국의 FTA와 미국에서 같이 되니까, 미국 전기차 시장 기하되면 최대 수혜주의 소재 수혜주는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제가 올해 이제 전기차 5탄에서 8월 할 때 포스코 케미칼 내정목적 포스코 하나를 넣어드린 게 길게 보고 넣어드린 거고, 평가는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평가지만 그래도 기업을 본다면 가격을 보지 않고 하면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투자금이 몇 억씩 크신 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은 넣어놔야 된다. 셀 하나 넣어놓고요. 소재를 한두 개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도 돈은 은행 넣으면 훨씬 좋고 수익이 많이 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미국의 전기차 시장 기하 최대 수혜라는 게 중요한 IRA법이잖아요. IRA 크레딧. 그러면 중국이 보조금 우리를 제외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거기서 못 들어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럼 미국에서도 그럼 다른 나라가 중국은 특히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다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미국 시장에서 1등 하는 거예요. LG 에너솔로 미국의 1등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1등이지만 세계 1등 CATL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쪽은 걔들만 자기 나라만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 주식을 직접 영어도 잘하고 미국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안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 1등 하는 기업들을 가서 LG 에너솔루션, 삼성 에스더,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으로 쭉 들어가면 나는 미국의 최고의 괜찮은 주식 앞으로 괜찮은 주식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수주랠리랑 1월 30일 날 삼성 에스더에 40조를 했지만 앞으로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자동차 관련된 합작사 이런 데서도 포스코 케미칼은 계속 안정적으로 IRA 소의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포스코 케미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그룹의 업스트림의 수혜를 포스코 케미칼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럼 포스코 그룹 중에 한 종목을 딱 산다면 포스코 케미칼 사고 저는 삼성그룹에 딱 한 종목 산다면 삼성 에스더 사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코스피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가운데 2차 전지가 존재감을 다시 한번 좀 힘을 뿜어내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우리나라 배터리 쪽으로 모여지면서 어떤 종목들 또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특징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야죠. 코스닥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코스닥도 지금 784까지 왔어요. 얼마 전 700이었죠, 그죠? 생각보다 잘 가고 있어요. 누가 왜 이렇게 잘 갈 거예요? 시가총액 높은 걸 지르거든요. 누가 지르려? 외국인 지르는 거예요. 2차전지 소재주 이렇게 해서 보면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하고 2차전지 LNF하고 관련된 종목 산 게 오늘만 산 게 외국인 2천억입니다. 거래소의 전체 상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요 2차전지 그냥 가격을 보지 않고 그냥 질른 것처럼 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있고 나노신 있고 바이오니아 이런 특별하게 호재성 있는 종목들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2차전지 빼고 나머지는 각계전주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특징주입니다. 에코프로인데요. 채팅창에서도 에코프로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라는 댓글들도 보여요. 에코프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 가격을 보고 차트도 모르는데 가격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이 주식을 높게 사서 물리면 어떻게 할까? 그에 대한 사전에 대비도 다 해놓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물렸으면 내가 더 산다고 생각하면 내려가면 더 한번 사도 상관없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면 차트를 알아야 되고 그렇고요. 그러면 길게 보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많거든요. 그러면 비싸니까 당연히 못 사겠죠, 그러면. 근데 기업을만 본다면 아직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멀었죠, 그죠? 그러면, 비중을 조금 사서 내려오면 더 산다든지 아니면 그걸 갖고 있는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 거죠, 투자는. 그러지 않고는 그냥 따라가서 가격만 보다 보면, 막 따라가 샀는데 조금 내려가면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벌써 단기 50%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자기 투자에 대한 전략을 짜고 하시면 좋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으면 실적이 지금 폭발하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좋은 점이 이제 이거 에코프로는 지주사인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부터 해서 관련된 수직 계열화로 관련된 수산업, 니켈부터 해서 전체 다 보면 이제 업스트는 이제 수직 계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효과를 보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련된 소재 관련된 계열사들이 실적이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상장 하는 밑에 자회사도 카카오처럼 자회사 상장시킬 것도 있듯이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는 구간이고 특히 양극재는 올해 상반기 정도 가고 랠리를 미리 하고 있으니까 가면 하반기는 조정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짧게 하든지 아니면 사놨다가 물리면 하반기에 많이 빠져 더 산다든지 어떤 그런 전략을 하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폭풍 매수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비중이 아직은 LNF는 20몇 프로 가 있으니까 이런 건 비중이 적기 때문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외국인들 얼마의 비중까지 살까 이런 생각해 보시면 최고 주식은 한 40%까지 사거든요. 그게 DB하이텍이 한 8%부터 시작해서 시세가 폭발하면서 40%, 45%까지 외국인 샀다가 20%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중 조절을 보고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외국인들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어떤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더 좋거든요.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채팅창 지금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양병덕님 오셨고 맨오브 와일드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귀여운 토끼님과 봄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십니다. 빨간 올리님께서도 열심히 시청 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전문가님의 강의를 또 경청을 하셨고요. 구리구리 너구리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지금은 또 이제 뱃살에 대한 토론을 더 활발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반올림 100%님께서 뱃살 빼야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뱃살을 빼시려면
토마토를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가 몸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또 계좌에도 유익한 토마토 TV 저희 투자의 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종목 진단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강님께서 셀트리온 남겨주셨어요. 여러 번 올렸는데 채택이 안 되는데 제발 이번만은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6만 7,100원입니다. 비중을 20% 담으셨고요. 오를 수 있을까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셀트리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6만 5,600원에 거래를 마쳤죠.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과연 조금 더 올라가면서 수익 볼 수 있을지 그 전망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투자 의견은 저희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은 이제 주가가 빠져 있죠. 고점 되면 빠져 있는데 주식이 가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났으면 주식이 가진 않아요. 지금 삼성바이오도 80만 안 가듯이 똑같이 셀트리온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이제 과거에는 막 50% 60% 성장하다가 이익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5천억 정도 대로 해서 이제 7천억 계속 있는데 지금도 이제 7천억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익이 좀 더 늘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모멘텀, 이 정도 모멘텀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 2008년도에, 이제 코스닥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이 3,000원부터 시작해서 100배가 올랐거든요. 130배가. 그러면 우리가 3,000원대부터 바이오 시밀러 시대가 와가지고 고령화 시대 최대 수혜주 중에 한 가지는 약을 싸게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이죠. 그러면 이쪽이 우리 셀트리온 시작해가지고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 이제는 셀트리온이 잘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도 하고요, SK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계속 속속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아주 많아졌는 상태에서 성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진출할 땐 거의 다 진출한 상태고, 그러면 지금 바이오 시밀러를 제가 관심을 안 가지고 고성장에 제외시킨 데가 좀 몇 년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있지만, 30만 원, 반타작 15만 원 이하로 오면 한번 사면 또 따블라면 그때는 팔고, 이제 다시는 이제 다른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100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 다음에는 그만큼 나온 성장을 그만큼 계속 한다면 모르지만 성장이 이제 평이하게 성숙기는 아니더라도 성장 중기 이상으로 가면 20% 이상이 잘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등락을 하더라도 큰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여기 컨센서스를 보시면 나오죠. 자, 올해 매출액이 12.7% 예상되고 내년에도 12%예요. 두 자릿수에 성장하지만 크지 않다는 거죠. 과거에는 미국 진출, 유럽 진출하면 착 진출해서 하게 되면 허가 받다가 참 잘하고 해서 몇천억 나오던 게 5천억 나오다가 3천억, 7천억 이렇게 나왔어, 이익이. 올해도 작년 7,600, 올해도, 그러면 올해 조금 이익은 좀 더 늘어나, 이렇게. 그래도 매출 성장이 얕기 때문에 주가 성장이 고도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몇십 프로는 당연히 장도 좋아지고 하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만족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과거처럼 주식이 이렇게 보시면 98년도 2008년도 12월 1,900인데 실제 인수할 때 3,000원 정도 했어요. 3,000원이 39만 원 정도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39만 원이니까 거의 100배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성숙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때나 사도 되고요. 2018년은 급락했을 때 사도 오히려 10만 원대 사면 또 더블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여기까지는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점을 이렇게. 그럼 이것은 이제 잘 못 가는 거예요. 등락을 해도 20, 30% 등락. 많이 해봤자 한 50% 나올까요? 바닥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주식은 큰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작년에 워낙 많이 빠지고 전체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본전이 나오는데 이런 것보다는 바닥에서 회복만 해도 많이 가는 성장 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도 보면 거래가 다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모멘텀을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가게 되면 다시 한 19만 원 정도까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보고 있으려면 보유하시고, 지금 본전 내외니까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가고 싶으면, 다른 걸로 가도 되지 않을까. 굳이 저는 이걸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전략 매도가 나왔네요. 자,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가격적인 분석들,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셀트리온에 큰 기대를 가지고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본전에서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고 있거든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토마토가 다이어트에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토마토는 설탕 찍어 먹어야죠 라고 하시는데 토마토는 설탕보다 고추냉이 찍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방 48,300은 100%. 100% 가지고 계세요? 예. 와, 지금 이렇게 쭉쭉 저번에 올라가고 있는데. 예, 며칠 전에 샀어요. 일날 샀는데, 그러니까, 네. 매니저님이 그 이야기를 잠깐 해서, 그래, 한번 사봤어요. 그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근데 롱텀으로 가능하는지, 음. 내가 볼 때 재무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롱텀으로 좀 갖고 가고 싶은가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100%로 강한 심장으로 지금 담으셨습니다. 예, 전문가님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밤늦게 예. 전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단가가 이렇게 높게 100% 샀어요, 왜? 일날 샀는데, 네. 재무도 좋고, 저번에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내가 다 못 들었는데,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종목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현금성하고 재무구조가 좋아서, 예.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 100% 사신 걸 보면, 예. 제가 이제 전혀 기업을 보지 않아도, 주식 이제 이렇게 8,000원, 5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갈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냥 보면. 왜냐하면 주가란 게, 그냥 회사가 좋아서 실적도 좋고 재무구조 좋고 이렇게 해서 어느 맞으면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 그냥 재무제표의 목표가 아니라 심리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대형주들은 거의 괜찮 100% 가서 못 가고 그 다음에 3배, 5배, 10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건 5배 왔습니다. 52,000이니까 8,000대에서 5배 왔으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주식이 10배를 가려면, 10배가 가야 되는 거면 이게 10만 원, 9만 원엔 10만 원 가야 되는데, 그럼 과연 10만 원, 9만 원 갈 주식이 될까? 이렇게 분석해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9,49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컨센서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난 9월 달까지도 이익이 많이 늘었으니까, 이게 영업이 500억 정도에서 600, 700억.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한 10배 정도 보면 되는데요. 그럼 이게 지금 9,001조 정도 되니까 충분히 반응이 됐다. 현재 주가로는 5배, 10배 갈 수 있는 주식은 아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왔기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 되거든요. 차트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3봉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큰 봉이 3개가 나왔어요. 저가 대비야. 그렇다는 봉우리가 큰 3개 나오면 끝이에요. 동방사 3봉 3.8억인데 주가는 이렇게 가지만, 길게 보니까 끝났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일봉 차트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거래가 실렸습니다. 거래 실리고 윗꼬리 달고 실리고 나서 장대 양봉, 속임수 양봉이죠. 그럼 여기서 붕괴되면 이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지지선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지지선을 보면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을 지켜줘야만 100%이기 때문에 48,000원 제가 12평선 48,000이네요. 48,000 종가로 깨져서 이틀간 머물면 전략 매도를 하시고 지금 저는 내일이라도 내일 양봉 추고 가야 되는데 못 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데드크로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졌죠. 이게 다 깨지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차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심리, 투자자의 심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한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럼 여기 깨졌기 때문에 이것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선 내려가게 되면 지지선을 깨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22평까지 44,000원 정도 이하로 내려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팔아 좀씩이라도 팔든지 안 빠지면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반쯤 팔아볼까요? 팔아보니까 파셔야 된다고. 저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네. 최종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본전 내외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파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마 아쉬움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라도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량을 다 팔아라고 해. 저는 그렇게 의견인데 이제 아. 뭐 저는 지금 현재 주가에 다 반영됐다 보거든요. 시가총액 그래요? 한 1조 정도 됐으니까. 네. 예. 전문가님 의견 잘 참고하셔서 비중을 일단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 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방까지. 오늘은 모든 종목들이 지금 전략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님의 진단이 우리 투자의 신의 매운맛 진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매운맛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이 매운맛에 한번 중독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죠. 여러분들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종목 올려주세요. 또 매운맛을 볼 때는 톡톡하게 매운맛을 보고 우리가 또 잘 빠져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야지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상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야기 잠깐만 나누고 갈까요? 19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였던 19만 4천 건을 상회하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18만 3천 건까지 내려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만 건 이상 증가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미국 선물 시장은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부를 계속해서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고용 시장이 워낙 탄탄하게 맞아요. 실업률도 뭐 3.4가 내려가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더 이어진다면 네. 긴축이 더 강화를 시키든 해야 되기 때문에 악재로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이 청구권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너무 크게 올라가면 악재지만 지금은 이제 고용 시장이 탄탄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이어진다면 상반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고용시장 탄탄한 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지만 조금 더 지난 한 3개월만 지나더라도 아마 고용시장 이렇게 지금 현재로 탄탄하면 주가는 가지 못 악재로 작용할 걸 보여요. 왜냐하면 고용에 관련된 거나 이렇게 좀 내려가야만 이제 더 이상 이제 긴축을 계속하지 못하고 빠른 시간에 긴축보다는 이제 피봇이 오든지 금리 인하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는 뭐 경기가 탄탄한 거예요. 고용이 탄탄한 거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이것은 특별한 건 아니고 시장에 이 정도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고용 시장 탄탄한 게 너무 계속 이제 실업자도 내려가고 실업 청구는 낮아진다면 오히려 장은 빠질 수 있거든요.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업이 조금 더 청구가 좀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20만 건 이상으로 좀 가도 22만 건까지 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건 아니고 호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또 해석과 전망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마왕님께서 남겨주신 효성화학인데요. 매수가가 12만 원이고요. 비중 10% 담으셨어요. 시간 되면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시간이 딱 됐습니다. 효성화학 오늘 하락하고요. 11만 4,3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렇게 화학주들 좀 올라오면 채팅창에 항상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 화학은 언제 가나? 라는 이야기인데요. 효성화학 어떻게 보세요? 대체 화학은 그때 갑니다. 언제 가냐면 경기가 확실히 회복된다고 그럴 때 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미리 경기 회복을 예측하고 화학주를 사서 계속 간다고 기다리면 정말 지칩니다. 그래서 3월 정도 지나야 3월 달 정도 되면 전체 경기가 올해 좀 괜찮아질까 아니면 계속 침체가 이어질까 좀 어느 정도의 지표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올해 연착륙, 미국도 연착륙이라고 하고요. 뭐 중국은 리오픈해서 이제 좀 더 좋아질 거라 보이죠. 그러면 중국이 이제 좋아질 거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이 좀 좋아질 거로 보여요.
전반적으로 이 회사는 필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공정에 하면 부생수소 나오거든요. 그 부생수소 나오면 결국은 부생수소 하려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나아져야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화학은 경기가 안 좋으면 적자가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엔 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영업 적자 3,367억 적자가 다 있었고요. 그 전에 이미 21년도까지는 이제 원래 그 전에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도 많이 줄었는데요. 이제 21년도 늘어나고 그게 작년에 적자. 그럼 올해 흑자 전환한다는 하지만 중국도 다시 살아나고 해서 흑자 전환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일찍 내가 예측을 하는 거죠. 아직 누구도 예상은 어느 정도 좋아질 걸 하지만 그렇게 크게 좋아질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니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요. 장기화된다면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보시면 잠깐 최근 들어서 보면 1월 9일부터 잠깐 반등을 해줬는데 한 30% 정도 올랐다 그러죠. 그러면 시장 전체 다른 주식과 비슷하게 오른 거예요. 아직까지 모멘텀이 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결국은 매매하고 싶으시면 12만 6천 원, 즉 13만 이상 갔을 때 그때부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기다리지 않고 수익이 날 수가 있고요. 보면 2021년도 7월부터 계속 빠졌잖아요. 장하고 비슷하게 빠졌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실제로도 실적도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은 보면 항상 과거에 갈 때 여기 여기 보시면 19년도 정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죠, 여기서. 그렇게 특별하게 이 회사가 경기가 침체나 아니면 경기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영향력이 주가에 모멘텀이 별로 없어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확 빠졌다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가 됐으니까 화학이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정 주가는 기본적으로 14만 원 내외 정도, 14만 원과 17만 원 사이 그 사이가 매물이 많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 가격대를 평상시에는 놓여있어, 과거에 코로나 전에 있었으니까 이게 적정 주가에 특별한 회사가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한 14만 대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봤자 2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되는 거, 20, 30%. 그런데 언제 갈지 경기가 살아날지 확신이 안 들어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확실하게 언제 좋아질지는 가봐야 되는 건 지금 전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미리 들어가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를 바닥에서 산다는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빠진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주식은 나는 경기 업황 전망을 잘 못하더라도 주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작년 9월 말이 저점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3, 4월이 경기가 바닥인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3월 정도 돼야 되는 거죠. 3, 4월. 그럼 되면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0년도 거의 쫙 올라갈 때도 나중에 보면 화학이 2000년도 여름부터 갔고 그전에 나머지는 그 전에 가고요. 그래서 이게 가려면 한 3월은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 하시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샀는데요. 기다릴 6개월 정도 기다린다면 좀 여기 가격은 바닥권에 기다려도 되는데 굳이 내가 10%로 화학주를 살 수 있으면 될까? 저는 화학주는 아직은 추세 상승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현금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주식 들고. 그래서 저는 본전감이 팔고 다른 거 가들어가 권해드리지만 이 정도 가격은 10% 괜찮으니까 내려가면 더 사면 되죠. 원래 좋아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추가 매수라든지 하고 싶으면 13만 대 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효성화학이었습니다. 올해 첫날에 이 종목을 매수했어요 라는 댓글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같이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경기 회복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는 주가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 어두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한 후에 또 매수하는 것도 안전한 투자 전략이겠습니다. 한번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보자 라고 또 진단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미니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연준 주식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이 좀 제각각인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고용이 탄탄하고 경기가 좀 괜찮기 때문에 미국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런
전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시장 탄탄하고 주택 가격도 별로 안 빠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는 것을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거기는 의견은 전망이 됐고, 그래도 그렇게 금리는 크게 올리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현재 고금리인데 잘 적응하고 있다고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고용시장이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면 주식시장 긍정적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으면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이 정도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5% 이하 3%에서 5% 있을 때 금리가 지금 4% 이렇게 있더라도 성장하는 시대에는 일자리도 괜찮아. 성장하는 시대에는 오히려 경기의 활성화가 됐거든요. 고성장 시대에는 활성화돼서 오히려 주가에 엄청나게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저평가, 저성장, 고착화 상태에 살다가 코로나에서 막 돈 때문에 돈 힘을 얻는데 지금은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딱 갖다 놓고 있으니까 올해 그걸 도달 못할 걸 보이니까 악재로 보이죠. 실제로는 3% 정도 때는 있으면 실제로 경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침체가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둔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연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시각도 투자 심리가 극단적인 거에서 비관주의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고 이제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고용시장을 보니까 그러면 이 정도 올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가서 안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시장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에 유동성이 1년 만에 급격히 금리를 올리자 유동성 긴축을 했는데 그게 흡수가 그렇게 많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시장에 돈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V자 반등합니다. 유럽은 특히 긴축을 덜 했으니까 유럽 V자 반등했고요. 이제는 남은 게 우리나라하고 나스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을 계속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을 계속 매수, 특히 2차전지 폭풍 순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닥도 공격적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2차전지 쪽에 공격적 급매수하고 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닭 중에 학이 한 마리 있으면 학이 앉아있고, 누워있고, 있어도 자고 있어도 학이로 보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다 학이 일어서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누구도 아는 거예요. 누구도 2차 전지가 폭등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데, 나만 많이 올랐어. 얘가 학이 조만간 다시 닭처럼 내려갈까요? 학은 학대로 갑니다. 아무리 학이 숨길래 해도 닭 속에 있어도 학은 학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 쉽게. 그냥 같이 가면 돼요. 대중이 가장 잘하는 거 큰 손이 갈 때 따라가면 되거든요. 지금 큰 손들이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떤 걸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몰리면 더 사면 되고 아니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 정도로 가셔서 지금은 이쪽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다.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 반도체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올해 고점 돌파를 못하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 봤자 2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은 아예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되고요. 핸드폰 새로 나온 안 팔립니다. 그럼 부품 다 안 팔립니다. 그리고 조선부터 이런 쪽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는 안 되죠. 그럼 가는 거 이쪽밖에 없는 거죠. 딱 보이는 것만 하시면 좋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우리 투자자들도 같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동방박사의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이 시장에 대한 또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